동사에서 중요한 게 시제가 있고, 이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게 있어요. 동사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법이 있는데, 가정법 이런 게 있어요. 직설법. 이 가정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접속법, 이 식이 바로 가정법이에요. 애가 만일 새라면 날아갈 텐데, 내가 만일 새다 라고 가정한다면 날아갔을 텐데, 추정과 희망이죠. 그런데 실제로 엄청나게 중요한 게 태라는 게 있어요. 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능동태, 수동태가 있어요. 능동태라는 건 뭐냐? 제가 어떤 행위를 해요. 제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됐어요? 막 쿵 소리도 나고 막 부서지고, 얘는 위치 이동을 하고 막 그랬죠? 이렇게 주어의 행동이 타인과 타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걸 능동태라고 그래요. 수동태는 뭐냐? 타인과 타물의 행동이 주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수동태라고 그래요. 수동태를 만드는 구조는 뭐예요? better than 플러스 동사 과거 분사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ich esse dich, 나는 너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거꾸로 이건 주어의 행동, 먹는다는 행동이 누구에게 됐어요? 타인에게 된 거죠. 이게 능동태예요. 수동태는 지금 이 행동에서 피해를 받던 사물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를 된 동사를 가져와요. do, wirst. 이 주어에 맞게 바꿔주죠.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 놈이죠. 그 놈으로부터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얘를 가져올 때 그냥 가지고 오면 안 되고 von mir 이렇게 바꿔줘야죠. 나로부터. 그 다음에 s를 pp로 만들어서 생 이렇게 바꿔주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선생님이 물어봤던 제귀 동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중간에 무슨 태가 있어요? 중간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어의 행동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주어에게 돌아오는 것. 그게 능동태는 A가 B에게 뭘 한 거고, 수동태는 B에게 A가 무엇을 한 건데, 중간태는 뭐냐? A가 뭘 했는데 돌아온 걸 중간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뇌에서 일어나는 거.
내가 기억한다. 누구를? 이 기억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기억의 대상의 안을 꼭 써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뇌가 꼬불꼬불 이렇게 뇌가 있어요. 자, 기억하다라는 동사는 그 행위가 뭐예요? 이 뇌에 어딘가 깊숙이 있는 하나의 단편을 끄집어내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중에서 아니라는 전치사는 뭐예요? 어떠한 사물의 표면 옆구리에 바짝 붙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러한 파편들이 무수한 파편들이 머릿속 안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내가 지력을 써서 어느 한 지점에 도달하는 게 기억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해. 근데 그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그 지점은 바로 내 어머니, 젊었던 어머니를 내가 기억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설명 아무나 못해요. 이건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억하다라는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기억을 해서 뭔가 다른 거에 뭔가 영향이 있는 거 아니고 내 뇌 속에서 그 기억하다라는 행위가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헬라어하고 라틴어에 중간태라는 동사 구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영어, 독일어 얘네들이 독일어가 100만큼 어려워요. 그러면 라틴어는 한 700만큼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헬라어는 한 900만큼 어려워요. 이 언어가 요 언어를 낳았고 이 언어가 이 언어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이제 소위 근대 언어들은 뭘 한 거냐? 축소한 거예요. 복잡한 문법을 축소한 거. 그래서 능동태는 능동태대로, 수동태는 수동태대로 정리를 했는데 와, 이 중간태까지 이 헬라어, 라틴어의 구조를 가져오려니까 빼버리자. 아예. 그래서 지금 현대 언어에는 영어하고 독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없어요. 능동태하고 수동태만 있죠. 그런데 이 중간태라고 하는 이 동사의 태가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성질을 표현을 해줘야 되니까 그 중간태, 즉 주어의 행동이 주어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중간태를 소위 제기동사라고 하는데 이 제기 대명사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이게 제기동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특징들이 뭐냐? 재밌게 표현하면 혼자 지랄한 거 이거 전부 여기에 표현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자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한 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의 대상이 어디 있느냐? 내 머리통 안에 있다 해서 미희를 넣어준 거고 미프로이의 미 내가 즐겁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혼자 즐거워요. 어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에 영향이 있어요? 없죠. 근데 내 혼자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겁다는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벌어지는 게 어디냐? 내 정서, 심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뇌하고 심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 뇌의 활동들, 이런 거에 요거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게 그놈이 즐겁다. 그러면 지히. 너가 즐겁다. 그러면 디. Du freust dich. Er freut sich. 끝. 그럼 다치다. 부상 당하다. 그것도 지시 동사. 다치다. 그거는 수동태죠. 아니 여기 나오는 것 같아서. Er verletzt von mir. Er wird von mir verletzt worden. 그는 베르덴 플러스 pp 그냥 er wird verletzt 하면 되겠네요. 나로부터 pp 나로부터 부상당한다. 문장 있으면 보여주세요. 오늘은 여기 단어에서 그냥 제시 단어를 쓰기 해야겠어요. 문장은 아닌데 이제 오늘 배울. 그거는 지금 이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건 스스로 지 혼자 부상당한 거예요. 그래서 동사 A라는 동사에 이 지희가 들어가면 스스로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타동사가 돼요. 항상 지희가 들어가는 동사도 있고 지희를 넣어서 그런 의미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네. 자, 그러면 타동사하고 자동사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타동사는 주어가 있고 반드시 목적어가 있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고 주어 플러스 동사로 끝나버리는 걸 자동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Ich schlafe 나는 잔다. 내가 자는데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를 건드리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거요. 그런데 ich esse 나는 먹는다. 뭘 먹는지를 써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ein Brötchen 나는 빵 한 조각을 해는 작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빵 한 덩어리를 먹는다. 그래서 에세라는 동사를 생각해 보면은 주어는 나고 먹는 행위를 해. 근데 뭔가가 대상이 있어. 그러면 그게 타동사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나 혼자서 벌어지는 거면 그게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 자동사는 아까 말씀드린 제기동사하고 근본적으로 살짝 헷갈려요. 그래서
제기 동사들은 대부분은 뇌, 심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제기 대명사를 넣어주면은 그랬는데 틀렸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럼 틀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수동태의 정의가 무엇이냐?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다 보니까 수동태 문장은 타동사를 PP로 만들어야 되고 자동사를 PP로 만들어 가지고는 수동태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Ich werde geschlafen. 성립이 불가한 거예요. 형식은 좋아요. werden 플러스 pp. 그런데 geschlafen이라는 거는 뭐냐? 슐라프 F가 하나인지 둘인지 하나라고 치고 슐라펜이라는 동사 자체가 자동사예요. 이 자동사는 주어하고 동사만 있고 목적어가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목적어가 존재할 수 없는 이 동사를 수동태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수동태는 뭘로 만들어요? 베르된 동사 플러스 PPO 이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슐라펜 가지고 수동태를 만들어라 이런 문제를 내요. 그럼 학생들이 연락에 열심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나 이번 시험 100점 맞았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빨간 줄을 확 그어버리는 거죠. 왜요? 이 동사 타동사야 자동사야? 자동사요. 자동사에는 목적어가 없지. 네.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주어가 되는 문장이 수동태인데 아예 목적어가 존재하지도 않을 조건을 가지는 동사를 백날 PP를 만들어 봐야 수동태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사를 볼 때 첫 번째로 얘 시제가 뭐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법이 얘가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녀가 만나서 야, 네가 돈이 조금 많았으면 내가 너랑 결혼했을 텐데 이 여자가 남자한테 그래요. 그럼 남자가 5만 원 보여주면서 나 5만 원 있으니까 결혼하자. 안 되는 거예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가정법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비현실 화법이거든요. 내가 새라면 날아갔을 텐데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날아갈 수가 없다라는 의사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정말로 내가 새였으면 좋겠고 그러면 날아가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접속법 이식이라고 하는 거 이제 가정법인데 이 가정법에서 독일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형태는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뭐냐? 새라면 날아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기는. 그런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내가 새가 아니어서 못 날아간다는 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독일어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현실 화법이라고 접속법 이식의 명칭을 부르는 게 좋아요. 현실과 반대되는 말을 해서 현실의 불가능에 대한
토로를 하는 거예요. 토로를. 네.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ch möchte 뭐 카페 trinken. 나는 커피 한 잔 먹고 싶어요. 요게 비현실 화법이고 요게 그 유명한 접속법 이식이거든요. 그게 뭐냐? 손님이 식당을 갔어요. 여기 이제 웨이터가 왔어요. 아우, 저는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주문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건방진 건지 맡겨놨어요? 커피 한 잔 줘? 아빠가 집에 가서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석인이가 텔레비 보고 있어요. 야, 석인아, 커피 한 잔 갖고 와. 이거 할 수 있죠. 물론 그년이 안 타줄 수도 있지만. 근데 식당에 갔어요. 손님이 웨이터에게 커피 한 잔 줘. 건방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해요. 그건 뭐냐? 웨이터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고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커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웨이터가 당신의 그 소원 내가 들어줄게 하고 커피를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팁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팁을 식당에서 연락이 이래도 팁을 왜 못 받느냐?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명령을 수행했기 때문에 팁을 못 받는 거예요. 그 팁의 문화가 어디서 왔느냐? 이 동사를 비현실 화법을 쓰면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영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May I? 내가 커피 한 잔 주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죠. 거기도 손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손님은 왕이다 그러는데 지랄들 하고 있네. 손님은 그냥 손님이에요. 여기 식당 주인하고 웨이터가 주인이죠. 이 사람들은 와서 뭘 해야 되느냐?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저 배가 고픈데 밥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밥을 갖다 줘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재료비값 플러스 봉사료 팁 드릴게요. 그래? 생각이 있는 놈이구만. 이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를 비현실 화법을 쓰는 거에서 팁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팁을 못 받는 거예요. 독일 애들은요, 서빙하는 업체에 가면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정도 월급은 정해져 있고 팁으로 한 달에 최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얘네들은. 그러면 식당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서빙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고생은 누가 많이 해요? 얘네들이 많이 하죠. 근데 팁은 얘네들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팁을 전부 모아요. 그래서 주방 둘, 서빙 셋, 그러면 이걸 5분의 1로 나눠가지고 각자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팁을 직접 못 받아도 억울하지 않죠.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려면 주방에서 일하고 서빙하려면 서빙해서 해서 같이 놀아 먹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뭐 정이 없고 개인주의적이고 지랄들 하고 있네. 정말로 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11년이나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괜히 왔어. 근데 외국에서 10년을 사니까
고향에 오고 싶은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5분간 쉴게요. 아이고. 이거 여름 큰일 났다.